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했고 문화로 나눈 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서경방송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지역문화관광 국제교류 발전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서경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콘텐츠 개발과 발전 방향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중 민간 문화 교류의 역사적 중요성과 역할, 선진 사례 주제 발표 등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주 시안 석류꽃의 봄의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한중 문화 교류 진주 시안 석류꽃의 봄. 한국의 천년고도 진주시와 중국 13대 왕조의 수도였던 시안시는 자국 내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 도시라는 공통점과 두 도시의 대표꽃이 석류꽃이라는 데 기인해 진주시안 석류꽃의 봄이라는 행사명으로 매년 국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방송사 간 교류 행사로 시작된 진주시안 석류꽃의 봄 행사는 두 도시가 자매 도시로 관계를 승격하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다분야 국제 교류로 확장됐습니다. 진주와 시안의 국제 교류는 지난 2019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다양한 교류 활동을 위성 생방송으로 공유하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송 콘텐츠 제작 및 교류 형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송 매체를 기반으로 열린 진주시안 석류꽃의 봄 행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와 시안시의 국제 교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 진주에서 열린 서경방송과 중국 시안방송 간 업무 교류 협약 체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양 방송사 임직원들이 시안과 진주를 번갈아 방문하고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중 문화관광 교류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2007년에는 시안에서 제1회 한중 문화관광 교류 진주 시안 석류꽃의 봄이 양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이를 위성 생방송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국제 문화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2008년엔 진주에서 제2회 한중 문화관광 교류 진주 시안 석류꽃의 봄이 열렸고 2015년까지 매년 양국 양도시를 번갈아 오가며 개최됐습니다. 그러면서 교류 범위도 점차 한국과 중국의 현대 문화까지로 확장됐습니다. 2016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교류 행사로 선정되면서 문화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 음식과 스포츠, 민속공예 전시와 민속공연, 관광 설명회와 한의학 포럼 등 교류 장르가 양국과 양도시의 콘텐츠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16년은 우호 교류 도시였던 진주시와 시안시가 국제 자매 도시로 관계를 승격해 두 도시 대표단의 교류가 공식화되고 확대됐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은 사드 등 한중 국가 간 관계 악화로 진주 시안 국제교류 행사도 열리지 못했고 2018년 10월 진주 시민의 축하 사절단으로 시안방송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관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019년 진주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문화관광 교류 진주 시안 석류꽃의 봄은 중국 섬서성 1,300만 명의 가신청권을 대상으로 중국 시안방송 채널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또 각종 지역신문은 물론 중국 중앙방송 CCTV사, 인민일보, 신화사 통신, 중국 인터넷 뉴스 등 국가급 매체들에도 보도됐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인정한 모범적 국제교류 행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 국제교류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송 매체 간 교류의 장점을 활용해 지역 축제, 전통 음식,
한복 및 지역 특산품, 두 도시 현재 발전상 등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해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관광 교류 진주시안 성육고체봄은 두 도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 콘텐츠 교류를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로 나아가고자 희망합니다. 네, 2022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한중문화관광 국제교류 발전 포럼, 이어서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민가 문화교류의 역사적 중요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락박물관 정성희 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시락박물관장 정성희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중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18세기, 19세기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실학박물관은 18세기, 19세기 한중 문화 교류의 선봉에 섰던 실학자들의 정신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자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실학박물관에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그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왔는데요. 실학박물관에서는 과거에도 실학자들의 어떤 활동이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테마를 여러 차례 다루어 왔습니다.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실학자들이 중국에 사행을 갔던 연행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중 관련 사업으로서 고려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조망한 바 있습니다.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역, 한자로 된 세계 지도였고요. 이 세계 지도는 땅이 둥글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실학자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끼친 세계 지도입니다.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실학박물관은 다양한 그 사업과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경의 우정이라는 특별전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실학자와 동아시아 교류 기록의 표활이라는 주제로 실학자들의 그 중국 사행 기록을 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박제가와 한중 무견이라는 주제로 한중 그 문화 교류의 가장 선봉에 서 있고 가장 활발한 교류를 했던 박제가를 중심으로 중국 문인 180면의 교류 기록을 조망한 학술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호저집을 국역본으로 완역을 했습니다. 호저집은 박제가가 4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180명이 넘는 청나라 문인들과 교류한 기록입니다. 현재 하버드 옌칭에 이 자료가 있는데 실학박물관에서 올해 최초로 완역을 하여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학박물관에는 실학패밀리라는 실학자 후손분들이 계시는데요. 연암 박지원이나 초정 박제가, 담원 홍대영이 걸었던 중국의 사행길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는 월봉이라는 곳에서 실학자 후손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북경에 도착한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2년간의 그 사진을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활발한 시기죠. 우리 역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은 불과 40년이 채 안 될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18세기와 19세기는 이 한중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고요. 그것이 민간 간의 교류에서 활발했던 부분에서 이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8세기, 19세기 한중 문인들이 교류했던 바로 그 루트인데요. 한양을 출발해서 북경까지,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북경에서 열화까지 가셨죠.
3,000리 길이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기간상으로는 왕복 6개월이 체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정을 통해서 지금은 뭐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겠지만 말이나 도보로 북경까지 한양에서 갔다고 하니 이 중국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기회가 자주 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경에서 이 한중 문화 교류의 핵심에 되는 공간이 바로 유리창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정약문과 선무문 사이에 고 서점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도 북경에 가면 유리창을 가보실 수 있죠. 중국을 갔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인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유리창에서 최신의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의 유리창은 한중 지식인들의 문화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18세기 김홍도가 연행을 갔을 때 유리창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유리창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창에 과거 200년, 300년처럼 수많은 고 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많은 서적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0년, 300년 전에 유리창의 흔적을 오늘날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중 문인 간의 교류에 18세기 물꼬를 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담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북경에 가서 유리창에서 항주에서 올라온 엄성이라는 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의 모습이 항주 출신의 문인 엄성입니다. 두 분은 유리창에서 우연히 만남을 가진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를 잊지 못해서 바로 천혜직이라는 우정을 갖게 됐고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실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연암을 비롯한 많은 실학자들이 북경에 가서 홍대용처럼 중국의 문인들과 교류하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북경의 유리창의 건정호동이라는 거리인데요. 지금은 아마 북경이 개발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용과 엄성이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이 한류의 선봉에 섰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초정박제가입니다. 초정박제가는 실학자 중에 가장 중국을 많이 갔던 인물이었고요. 또 중국에서 많은 교류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류에서 BTS가 있다면 18세기 북경의 BTS는 바로 초정박제가였습니다. 많은 중국의 문인들이 박제가의 글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을 정도라고 했으니 이 박제가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박제가는 180명이 넘는 수많은 이 청나라 문인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양주 출신의 양주 8개 중에 한 명인 양봉 나빅이라는 분과 굉장히 절친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매화 그림은 나빅이 그린 그림인데요. 박제가야말로 매화의 현신이라고 나빅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나빅이 헤어질 때 박제가의 모습을 그리고 시를 한 편 남겼는데요. 이 나빅이 그린 박제가의 초상은 유일하게 박제가의 초상화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나빅은 강남에서 떠나와서 북경 관음사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요. 박제가 선생은 나빅이 죽은 후에도 관음사를 방문해서 나빅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중 교류에서 19세기에 와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추사 김정희겠죠. 추사 김정희는 불과 20대 초반에 북경을 단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교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완원 옹방강이라는 청나라 문인은 향후에 추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필체인 추사체를 만들어내고 또 금성문이라는 학문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처음에 만난 옹방강이
추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추사에게 경술문장 해동제일이다. 학문과 글씨가 아시아의 최고다라는 옹방강의 칭찬을 들었고요. 두 분을 그 존경한 추사는 훗날 완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당이라는 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옹방강의 만남을 통해서 보담제라는 호를 얻었습니다. 사실 추사는 김정희의 호가 아니고 자아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 당시 사용했던 호는 완당과 보담제고요. 이 두 호는 완원과 옹방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추사의 학문적인 근원은 어떻게 보면 중국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주학년이라는 중국 문인이 가운데 보시면 추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북경의 법원사라는 곳에서 이별의 환송회를 벌여주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젊은 추사 김정희를 청나라 문인들이 얼마나 환대하고 환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옹방강은 소동파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죠. 이 옹방강의 영향을 받아서 추사 선생도 소동파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모습은 추사 선생이 제주도 기양을 갔을 때 허련이라는 제자가 그린 스승 추사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오른쪽의 소동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소동파가 유배 갔을 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빙의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사 선생은 소동파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의 학문적인 그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19세기에 이 소동파의 모습을 그린 이런 그림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18세기와 19세기를 비교하면 담원 홍대용 선생이나 초종 박재가 선생은 중국 문인과의 우정을 중심으로 교류를 했다고 하면 19세기는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우정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교류까지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19세기에서는 불과 개개인의 한중 문인 교류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한중 문인 간의 지식인 간의 교류가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중 교류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한중 간의 교류는 활발하기도 하고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잠하기도 하죠. 저는 250년 전에 초장 박제가를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년 전에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사실 병자호란 때문에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중 문인 간의 민간 교류는 언제보다도 더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0년, 300년 전에 그들은 민간 교류를 통해서 정치 외교적인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의 인식을 개선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류는 일본까지 확장돼서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 교류, 문해 교류로 확장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요. 오늘날 그들이 교류했던 이런 문인 간의 혹은 민간의 교류의 그 정신과 가치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18세기, 19세기를 중심으로 한중 민간 교류의 선봉에 섰던 실학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한중 문화 교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 18세기, 19세기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죠. 하지만 민간 차원의 지식인들은 그러한 인식과 상관없이 긴밀하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한중 문화 교류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그 정신은 바로 200년 전,
300년 전 실학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세계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 여영경 팀장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중국제문화교류 발전 방향 발표를 맡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장 여영경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체부 산하의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으로서 수교 개개성 문화 행사 그리고 민간협력 해외사회공헌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업은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정된 한중문화교류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양국 VIP들은 유선을 통해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2021년과 2022년을 한중문화교류해로 지정하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은 약 140개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이제 폐막식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중문화교류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에서 97년 사랑이 뭐길래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중국에서 많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6년 사드 배치 이슈 이후에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기점으로 2015년도와 2021년도에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 2015년도에는 61%에서 2021년도는 37%로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 20대에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로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중국의 정치 사회적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한중의 인적 교류라던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여전히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의 주변도 호감도 평가를 보시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그 우호도가 낮은 비율을 그 세대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중 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서로의 반감 정서가 확산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영상 콘텐츠 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한중 문화 랜선 투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물리적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양국의 지역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릉과 전남을 포함해서 7편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간수, 네이멍구 등을 포함한 8개의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지역에 많은 관광을 진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관들에서 너무나 좋은 관광 랜선 투어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중 문화 교류의 해라고 해서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야 가장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에게 직업군을 설정하고 한국과 중국인 또한 같은 고민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월간한중 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매월 장르별 콘텐츠를 지정을 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8월 술을 시작으로 미술, 애니메이션, 영화, 춤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사업을 예시로 들면 저희가 술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 주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보 위주, 공익성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간한중 사업은 저희가 MZ세대들의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기획하고자 좀 정보성이나 공익성은 좀 내려놓고 좀 재미 위주로 콘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양국 MZ세대들이 가장 흥미가 있어 할 만한 콘텐츠들을 좀 예를 들면 뭐 한중 칵테일 술 제조법이라든지 양국 술 게임 문화 등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12월에는 춤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과 올해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콘텐츠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릿 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맨파와 수우파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쩌쯔시 우다오라는 이 스트릿 댄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시즌제로 제작될 만큼 중국에서도 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MZ세대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춤을 주제로 스트릿 댄스부터 한국과 중국의 전통 무용 그리고 힙합 등 다양한 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월간한중 사업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사업의 확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과 11월의 주제가 각각 애니메이션과 영화였는데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나타지마 동강세라는 애니메이션 영상 상영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한국영상자료원과 협력을 해서 약 이틀간 중국 영화 특별 상영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드릴 사업은 한중 문화 교류의 특집 방송입니다. 사실 한중 수교 30주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많은 방송사들이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방송사가 공동 다큐를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정책이 너무 강화됨에 따라서 좀 한국의 특집 방송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MZ의 신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활용이라던가 음식 등을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영상 콘텐츠 제작 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할 사업은 차세대 인적 교류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중국의 이 MZ세대들 간의 반중, 반한 감정이 높아짐에 따라서 서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좀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의 5개 대학교 학생들을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했고 한국에 초청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공동 창제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달뜬밤 한길로라는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10월 29일 날 국립극장에서 2회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사업은 시각예술 교류 사업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 동안 양국의 미술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중 작가 30인의 작품을 시대별로 보여주는 전시였는데요. 1992년부터 2001년은 서울역, 그 다음은 시청광장, 그리고 2012년에서 2021년은 코엑스를 중심으로 가상의 서울 그 공간을 구성해 놓고 미술 작품을 건물에다가 구현하는 그런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이 저희 정부 주도의 공공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업은 민간 주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민간 공식 인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우수한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자 예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한중문화교류의 로고나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업은 마방진이라는 연극단체의 K시어터 사업입니다.
K셔터 사업은 중국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고전 희곡 회란기를 한국화하여 연극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중국에서 같은 공연을 상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공연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영상 상영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란기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나 유명한 낙타상자라는 작품을 또 공연을 영상화해서 이 공연 또한 같이 영상 상영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사업은 한중 온라인 청년 공연 예술 페스티벌입니다. 한국과 중국에도 많은 연극 영화과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과들은 매년 수많은 공연을 창작하고 또 상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양대, 중국에서는 6개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모아놓은 영상들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하는 그 페스티벌 기간을 가졌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양국의 공연 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포럼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업은 한국중소출판협회가 진행한 한중 우수도서기획전 사업입니다. 한중 우수도서 기획전 사업은 중국의 산동 출판협회와 협력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우수 도서를 각각 선정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기획전과 판매전을 모두 공동으로 함께 진행한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한중 도예 교류전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진행한 도자의 도시 이천에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도예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공동 창제작을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한중문화교류회 사업은 이제 곧 끝나갑니다. 한중문화교류회는 끝나지만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민간 국제 문화 교류 발전 포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진주시와 중국 시안의 문화 교류 콘텐츠 다양화 및 발전 방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경상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 강길중 교수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토론의 좌장을 맡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강길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 진주시와 중국 시안의 문화 교류 콘텐츠 다양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른쪽으로부터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찬욱입니다. 다음 분으로 김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김덕환입니다. 제 왼편으로 정성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학박물관장 정성혜입니다. 다음으로 여현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장 여현경입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서경방송과 진주시 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한 한중 문화교류관광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 포럼입니다. 특히 올해로 진주시와 중국 시안시가 자매 결연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교류 문화 국제 행사인 제12회 성류꽃의 봄의 행사가 일환으로 이 본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서 경제, 문화, 음악, 예술 등 각종 풍부한 행사를 진행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진주시와 서경방송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도출하고 더욱 민간 교류가 더욱더 친밀하고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포럼을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 토론자들께서 여기에 좀 방안을 초점을 맞추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른쪽에 계신 우리 박찬욱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 이러한 문화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문화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다른 무엇보다 서로 상호 교류하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사실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의 역사나 문화를 존중하면서 가야 이런 교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 워낙 한국 근처에 워낙 큰 국가로 사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교류를 해왔고 4대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한국과는 교류를 해왔던 국가입니다. 문화 교류가 사실 국가 정치 아래 놓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실 정치에서 못 푸는 것을 문화적인 사항으로 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는 소프트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도 상호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대단히 이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중국인들이 여우커 그래서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있었으며 또 그들과의 접촉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향후에 탈코로나가 된다 또는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방안도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애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오랫동안 그 시안시와의 교류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시장 경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 등쇼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시장 경제를 표방해 왔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성과를 거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틱톡이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글로벌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시장 경제를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약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틱톡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20년경의 7월에 그 틱톡에서 한국 연예인 계정이 갑자기 사라진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중국에서 틱톡 계정을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한 적이 있고 이것이 사실 글로벌 서비스인데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검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틱톡에 사실 중국 내 서비스는 도우인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에서도 사실 그 상호 검색이 가능한 통합된 서비스였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면 중국 그 내수 기반의 서비스로 성장을 했지만 글로벌하게 서비스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이게 검열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 되고 이것을 이 체제 내에서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돼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문화산업 관점에서는 한류가 워낙 이제 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꽤나 오래 있었고 콘텐츠 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 문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진입 특별 관리 조치라는 것을 두고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는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서
그 콘텐츠 분야나 문화 분야 혹은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얘기 폭이 좀 넓어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네 분의 말씀들을 다 듣고 또 그 중에서 공동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방안을 공동으로 의견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김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에 다시 코로나까지 겹침으로써 한국과 중국 간에는 특히 이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반한 또는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중국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으면서 갈등도 많이 역사적으로 발생을 하고 했지만은 한중 관계가 원활할 때에 또 평화로운 형태로 유지가 잘 될 때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이 함께 보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냉각되어 가지고 있는 한중 관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민간 단체에서 민간 교류를 통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 시안시와 그 교류 협정을 맺고 있지만 또 시안시 외에도 정주시라든지 그다음에 등축제와 관련해서 등봉시, 연날리기 과거에 교류를 해가 있었는데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등과 등을 통해서 많은 민간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좀 더 우리 진주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경방송의 성육꽃의 봄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은 그 민간 단체들이 중국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대학에서도 시안에 있는 서북대학이라든지 시안교통대학 등과 교류 협정이 맺어져 있고 과거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가고 교수들도 오갔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단절을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학에서는 대학 자체대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한중 간의 어떤 그 좀 불편한 관계에 물꼬를 트는 좋은 관계로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지금 우리 김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 내용도 민간 교류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사실 우리 각 대학에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돌아간 연후에는 어쩌면 그게 우리 한국의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한국의 우리의 문화를 더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를 통해서 중한 관계에 있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중국사를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과의 관계에 많이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대학에 우리 경상대학이 외국과의 특히 중국과 자매계를 맺을 때 많은 제가 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과 이 코로나 시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상되고 있는 사람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네 분이 토론을 하시게 되면 좋은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두 분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속에서 또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옆에 계신 한중 민간 교류의 역사적 중요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정성희 원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단절된 시간은 4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멀어질 수 없는 그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거리감은 있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200년 전, 300년 전 이 한중 지식인들의 그 민간 혹은 학문적인 교류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과거나 현재나 두 나라는 그 언어가 다르고 이 문화적인 장벽이 있지만 한문을 사용했다는 그런 그 공통점이 있고 또 고전에 대한 유교 경전에 대한 그런 이해, 그다음에 도덕적인 수양, 삶의 가치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중 간의 교류는 과거 역사에 물론 여러 가지 단절과 또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민간 교류 차원에서 항상 문화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중 교류는 민간 차원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좀 지속돼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이 역사적인 또 교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관장님께서 이제 논문도 또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우리 여 팀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다면 250년 전 이전대의 조선과 청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상황이 또 우리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고 손치더라도 좀 더 오늘날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점에 치중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겠는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현경 팀장님께서는 한중 문화 교류 발전 방향과 우리 현재 아주 핫한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그 발제한 여현경 팀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중문화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아무래도 공공주도의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민간, 지자체 중심의 교류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시안과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진주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교류 방식의 좀 다양화를 모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미디어 매체가 아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틱톡 등 숏폼 콘텐츠들을 활용한 교류가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진주에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는 아주 우수한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진행을 할 때 유등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모두 중국에서 모셔온다라고 제가 그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럼 그 기술자,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뭐 한국에 여기 진주에 있는 대학생, 학생들과의 뭐 워크숍이라던가 뭐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좀 일단 우리 네 분의 우리 토론자들로부터 또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소상호 간의 발표를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이고 이 교류의 다양화 또 교류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하신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좋은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중국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에 이제 유등 축제가 설계될 당시에 중국의 그 등봉시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등 제작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등을 제작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좀 등이 상당히 중국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이제 우리 진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자체적으로 등을 많이 제작하면서 한국적인 등의 모습으로
확연히 변화된 것이 요즘 유등축제의 그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국에서의 그 등축제 역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진주와 공통점을 가진 도시들 간의 어떤 그런 교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고, 서안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진주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겠는데,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진주는 역시 농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진주성 문화가 상당히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안하면은 또 특징적인 것이 양귀비를 중심으로 한 그 장한가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당대 시인 백거이가 있는데, 그 당 현종과 그 양귀비의 사랑을 시로서 노래한 것이 이제 백거이의 장한가인데, 그 장한가를 그 서안시에 있는 산이 여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실경 산수극으로 상시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연 간의 어떤 그 교류, 즉 우리 이제 의안별제를 통해서 이제 서안에 소개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진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진주건무라든지 포구랑무라든지 한량무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진주의 전통문화유산을 서안 또는 나아가서는 뿐만 아니라 중국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각 도시에 소개하는 그런 형태의 교류도 좋겠고, 또 이제 서안은 당나라 때의 그 수도 장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주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방 문화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이 교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교방악이라고 그러고, 이 교방악이 중국에서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이렇게 소개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방 음악과 교방 문화의 그 상호 교류,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 아주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생각을 제시를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찬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까 그 정성희 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라고 했을 때 한문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통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저희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 상호 간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 갈등을 그 불러오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현경 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이런 반감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 교류를 할 때도 보다 이제 젊은 층 간의 어떤 교류를 한번 저희가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진주에 아마 그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유학생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민간 단체 간의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교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박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스포츠 교류, 민속 문화의 직접적인 교류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린다면, 진주시에 또 진주시는 또 몇 개 고등학교의 그 유명한 축구팀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단히 축구에 대한 아주 그 선호도가 굉장히 큽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축구에 대한 아주 그 사랑이 유별납니다. 이런 때에 또 고등학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축구를 스포츠 교류도 아주 활성화한 우리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마 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정 관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그 박물관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도 끝났지만은 이 스포츠나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국경을 허물고 또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는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전 지구적인 그런 공통 분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박물관 교류가 상당히 끊어졌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이 영경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합니다마는 중국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여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과거 역사의 문화 교류를 오늘날 젊은이들이 안다면
과거 우리 역사에서 중국, 일본은 뭔가 이게 전쟁을 서로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민간 차원에서도 동등한, 대등한스러운 그런 민간의 교류를 역사적인 거를 박물관이나 어떤 학술적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도 좀 공감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단순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300년 전에도 청과 조선은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병자호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하일기에 나타난 그 연함의 생각은 그러한 거를 뛰어넘고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한 정신을 그런 실사구시의 정신을 오늘날 한중 관계에도 좀 접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올해 아마 한중 관계 30주년 기념 행사를 어떤 포럼에서 행사할 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생각이 나네요. 구존동의라고 했습니다. 구존동의.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한 바탕 위에서 더 어떤 것을 찾아 나가자. 이런 대단히 중요한 지금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르다, 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게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서안시와 대단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는 우리가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서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서안시와 우리와의 관계의 역사적 문화 콘텐츠 어떤 스토리텔링의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아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인경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국 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중 청년 예술가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양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 작품을 창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양국의 청년들의 인식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면 오해는 풀린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국의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의 어떤 커다란 어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가 서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벌써 2004년이니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중에 성육꽃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12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게 전국적인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 손꼽혀져 나간다면 우리 진주시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진주시는 아주 서경방송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론 매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대학이 국제대학 등등 대학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서로 조화롭게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어떤 그 추진 힘을 파워를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겸하여 여러분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도 향후에 진주시의 어떤 그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에 있어서의 진주시를 여러분들이 또 지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어떤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교류 방법 속에서 아주 좋은 점, 이건 참 어디에게 소개해 줄만 하구나라고 하는 점이 또 있으시면 오늘 여기에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우리가 향후에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또 말씀해 주신 우리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 30주년 행사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한 결과에 있어서 어떤 좋은 점, 또 이거는 좀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학술회의도 2번 개최를 했고요. 또 전시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사실 올해 아무래도 한중 관계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살지 못해서 제가 기획한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과거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 한중의 어떤 교류를 했는가 하는 이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 박제가 시대 때 북경에 아주 이조원이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사천성에 가면 이조원 기념관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는데 사실 재미난 거는 중국의 이조원의 글씨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전시를 할 때 유금이라는 실학자가 중국에 가서 이조원의 글씨를 받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동학필화첩이라는 이제 첩에 남아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중국에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제에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풀리면 이조원 기념관을 방문을 해서 이조원의 글씨를 주면 아마 거기서는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도 이렇게 교류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더 좋은 어떤 문화 교류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발표하신 내용 속에 공통 언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담이라고 그러죠. 필담을 한다라고 하죠. 언어가 잘 못 통하더라도 중국 사람 1992년 우리 수교 이후로 많은 중국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을 때 우리 한국 교수님들 중에는 또 민간 중에는 중국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 5분, 10분 지나게 되면 아주 정말 의견이 투합이 돼가지고 대단히 막 웃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한자를 가지고 서로 필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 학생들과 우리나라에 유학에 온 중국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고 있는 짧은 한자 실력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그들도 이해해 주면 또 우리가 또 그들도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 더 쉽게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단히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당들이 많아졌어요. 중국 식당들이 보면은 마라탕 그래서 한자가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도 저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마라탕이라고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의 공통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단히 많은 올해 아마 제일 바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계셨던 우리 여현경 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권유해 보고 싶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많은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한 좀 존중,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중국에서는 예민할 수 있고 또 중국에 이게 참 상대성에 대해서 많이 체감한 한 해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교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적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문화를 반감 없이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화 원형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좀 소개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동극장에서는 적벽
이라는 그 한국형 판소리 뮤지컬을 제작을 해서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민간 공식인증서에서 소개해드렸던 회란기라는 중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것을 중국 작품을 한국화하여서 영국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중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그와 반대적으로도 이 한국의 문화 원형 콘텐츠를 중국인들에게 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나 뭐 기회가 문화적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의식주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의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중국식의 그 치파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치파오도 우리나라도 우리 그런 것이 한때 우리나라에 중국 음식점 가게 되면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또 한때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에 팔리지 않았던 의복도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몽땅 사가지고 가가지고 북경 시내에 가게 되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안 써 있어도 웬만한 옷은 전부 한국 옷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중국식으로 변형을 시켰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 한국화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문화의 원형을 한국화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또 대단히 바쁘셨겠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계신 우리 박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또 좋은 점.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것만큼은 진주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 현재 그 지자체 간에 사실 하기 좀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공동 제작 사업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경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각국의 그 문화 원형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국은 이제 기획력이 좋은 나라에 속하고요. 중국도 제작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 제작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뭔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중국 쪽에서 아마 행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제 저처럼 이제 연구기관에서 같이 아마 행사를 한 적이 있고, 저희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한류가 한때 유행하는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때 저희가 한류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한류를 좀 같이 해보자는 식의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쓴웃음이 날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대국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최근까지 그 1대1로라고 해서 중국의 그 문화를 예전에 이제 비단길이 그 있었듯이 그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그 영향력을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은 사실 민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문화 교류는 이제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확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중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중화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좀 더 시선을 확대해서 본다면, 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김덕한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상 제작 능력이라든지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의 뭐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익숙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대학에서도 중국과의 교류를 단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을 실제로 인솔 해서 데려가서 중국에 일주일간 체험을 하고 중국 기업들을 탐방하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 중어중문학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연결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그 이듬해부터 화상 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이로는 우리 서경방송이나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안시라든지 해서 거기 젊은 학생들과 지금 이미 경상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교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심천과학기술대학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일주일간 화상 교류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약 한 20여 명을 선발해서 양교 학생들이 이제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을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경방송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서안시와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도 저희 학생들에게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 대회, 동영상 대회 같은 것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진주시와 경상대학교 또는 경상남도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을 중국어로 저희는 이제 중문학과니까 중국어로 제작을 해서 이런 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학생들 작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류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과거에 교류했던 행사들 중에서 여성단체 교류 활동을 정주시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홈스테이까지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학생들 초중고생들도 선발해서 서로 교류 도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홈스테이를 또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양국과 양도시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의 교류가 어려웠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수 민간단체가 중국의 순수 민간단체를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단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님들께 좀 본 토론을 마지막으로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한 1분 정도씩 간단히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진주시에서 그 중국 시안시와 거의 10년 이상의 이런 교류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례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을 아마 다녀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해오신 노고에 정말 그 깊이 정말 그 칭찬을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 중국을 사실 어떤 그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안시 인구가 거의 한 1,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면 저희 그 작은 나라 정도의 하나에 준하는 어떤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진주시와 함께 교류함에 있어서도 상호 이제 존중하면서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한 교수님도.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서경방송에서 주관한 이 한중 문화 교류의 그 활성화 방안이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진주시와 서안시가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그 폭을 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 또는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로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의 그 순수 교류가 힘든 만큼 진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아가서 저희 대학에서도 함께 연계해서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관장님. 예, 저도 사실 그 대학을 진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주에 와가지고 이제 추억도 더듬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포럼 발표 제안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진주에서 중국 시안과 이렇게 오랫동안 국제 교류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고 또 그러한 성과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재가나 연암 박지원의 이런 과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중국 문화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가 한중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이어진다면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단절됐지만 앞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는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인경 팀장님. 네. 한중문화교류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지자체들과 많은 민간 단체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느꼈지만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자체가 곧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가 가진 이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중국과 혹은 또 중국 외에 더 많은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지역문화관광 국제교류 발전 포럼을 함께 하셨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귀한 문장을 발표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개최하신 진주시 서경방송 진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양국이 수교 30년 동안 이룩한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취사 선택과 집중, 개선 등을 통해서 진주와 서안 두 도시 간에 있어서의 교류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이 한층 심화된 교류 심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 지역 문화 관광 국제 교류가 더 발전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지역 문화관광 국제교류 발전 포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 지역 문화관광 국제교류가 더 발전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